전 비서 4년간 21억 원 빼돌린 사건의 항소심 재판 시작. 어둠이 깔린 법정, 차가운 조명이 한가운데를 비추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 비서가 4년간 21억 원을 빼돌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인간의 심리와 조직 내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고 있다. 과연 그녀가 왜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는가? 그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첫째, 권력과 신뢰의 함정. 비서는 종종 조직 내에서 높은 신뢰를 받으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는 때로는 남용될 여지를 제공한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 내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할 기회를 엿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신뢰받는 위치는 동시에 큰 책임과 유혹을 안겨주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때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1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빼돌린 그녀의 행위는 단순한 탐욕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인간의 내면은 때때로 표면적인 이유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갈등과 어둠을 품고 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욕망이 아닌 그보다 훨씬 깊은 절박함과 무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혹시 그녀의 삶은 한때 평온했으나 돌연 찾아온 경제적 위기나 사적인 문제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던 것은 아닐까? 감당할 수 없는 빚, 가족의 병환,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쌓여가는 보이지 않는 부담.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현실을 견디며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 놓일 때 비로소 본능적 생존의 문을 열게 된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신호가 도덕의 경계를 허물며 그녀를 조용히 범죄의 늪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매일 아침 출근길, 아무렇지 않은 청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과 초조가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한 번만 더,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다짐은 어쩌면 그녀 스스로를 속이며 빠져나갈 출구를 찾으려 했던 마지막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녀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차갑고 무정한 현실. 직장 내의 차별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감이 그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을 수 있다. 혹은 상류층의 화려한 삶을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닌 존재 증명이자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4년간의 선택은 단편적인 탐욕이나 순간의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암벽 아래에 깔린 작은 균열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던 무수한 압박과 선택의 순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한 결과일 수 있다. 누군가의 판단에는 배신자, 도둑이라 불릴 그녀가 어쩌면 자신을 파괴해가며 지키고자 했던 그 무언가는 무엇이었을까?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개인은 이미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그녀가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의 심경은 마치 시민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그 강 너머에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배경에는 단순한 인간의 욕망을 넘어선 복잡한 생존의 논리와 어두운 감정의 소용돌이가 존재했으리라는 점이다.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 그 어둠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할 것이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유를 밝힐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미궁 속에 갇힌 채 세상의 손가락질만 받게 될까? 그녀의 행보를 지켜보는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셋째, 조직 문화와 내부 통제의 허점. 조직 내에서의 부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일 때가 많다. 이 사건은 조직 내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비밀리에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했다면 이는 단순히 그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조직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부패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넷째, 심리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 그녀의 성격, 과거 경험, 인간관계 등 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신뢰를 배반하고자 하는 내면의 갈등, 권력에 대한 욕망, 또는 단순한 충동이 그녀를 이끌었을지 모른다. 심리적 분석을 통해 그녀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향과 환경적 요인. 현대 사회에서의 경쟁과 압박, 물질적 가치의 강조는 개인의 윤리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녀가 처한 사회적 환경과 그 속에서 느낀 압박감이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이항소심 재판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인간과 조직,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그녀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법정에서 밝혀질 진실은 단순한 금전적 배신을 넘어 우리 모두가 직면한 신뢰와 윤리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할 이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떤 답을 얻게 될 것인가? 전 비서의 4년간 21억 원 횡령 사건이 항소심 재판을 맞이하자 이 사건을 둘러싼 언론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욱 격렬하고 날카롭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보도들은 날카로운 질문과 충격적 분석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한 언론사는 이 사건을 두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은밀한 범죄라 표현했다. 비서라는 직책이 가지는 절대적 신뢰를 어떻게 악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중심에 서면서 조직 내부의 시스템 허점과 무관심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인터뷰에서 법조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21억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개인 범죄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4년 동안 누구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이 더 큰 의문입니다. 또 다른 언론 매체는 그녀의 범행 동기를 둘러싼 복잡한 심리적 배경에 주목하며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분석했다.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상상도 못할 선택을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탐욕이 아닌 어딘가에서 시작된 절박함과 시스템의 붕괴가 결합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일부 언론은 그녀의 주변 관계와 사적인 생활까지 파고들며 이 사건이 정말 그녀 혼자만의 범죄인가? 라는 의혹을 던지기도 했다. 특히 배후설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그녀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했을 가능성이나 더 큰 음모가 존재한다는 가설까지 떠돌고 있다. 사건이 보도되자 많은 이들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비난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동안 믿고 맡겼던 자리가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신뢰를 배신한 죄는 더 무겁다. 이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허점이다. 이런 일이 왜 계속 일어나는가? 반면 그녀에 대한 동정론도 일부 등장했다. 한 네티즌은 그를 통해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어봐야 한다며 감춰진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언론과 대중은 이 재판이 단순히 횡령이라는 사건을 넘어선 더 큰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녀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동기, 그리고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모두 조명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세상의 반응은 더 격렬해질지 혹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등장할지 모두의 시선이 법정을 향하고 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녀는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했던가?